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약탐구의 이노우에 다케이코 슬램덩크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앞에 슬램덩크를 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 슬램덩크의 마지막 활용점은 산왕전이거든요. 산왕전 최고의 빌런이라 해야 되나? 극강의 최강자들 최강 라인업과 싸우게 되면서 거기서 작가도 뭔가 도가 트인 듯한 연출과 함께 많은 복선들도 해소하고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인데 이번 극장판에 이 산왕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슬램덩크 팬들의 염원이었죠. 제발 산왕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T판과 예전에 나왔던 것 애니메이션들이 사실은 좀 약간 용두사미로 좀 끝난 게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좀 많이 아쉽지만 인기는 많았어도 맞아요. 그게 작화가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TV판 제작이라는 게 처음부터 기획을 딱딱딱 하고 일정 기간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 퀄리티를 맞추기가 생각해봐요. 5명이 계속 농구공을 튀기고 있어. 드드드드 패스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명만 그래도 힘든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 심지어 공 안 받을 4명까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작화팀은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거 이미 틀렸어. 이미 농구이면서 틀렸어. 그랬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래도 OST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거든 예전에. 아 유명하죠. 너무 좋아서 그 있잖아 그 한국에는 박상민 씨가 부른 게 더 유명하긴 하던데 Crazy for You라는 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 갈려요 그것도. 예전에 비디오판으로 나오던 그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그게 최고지. 그래서 근데 모든 오타쿠들은 일본 오리지널 버전과 맞아요. 그 한국 버전에 갈려. 어쨌든 혹시 그러면 그 옛날 극장판 옛날 TV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도 보셨었어요? 저는 최근에 봤어요 애니메이션. 그게 아마 봤어요? 왓챠에 있던가? 네 와차 라프텔에도 있겠죠. 라프텔에 있을 거야 아마. 저 동생 때문에 동생이 슬램덩크 스포츠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맞아 스포츠물 판다고 했었어. 네, 슬램덩크는 이북이 없으니까 그냥 음. 애니도 괜찮으면 애니로 봐라 해서 같이 봤었어요. 맞아 기억나. 그래서 제가 몽키턴을 추천했었죠. 근데 산왕전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 우선은 이게 그러면은 시작하기에 앞서 연출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하나 꼭 얘기해야 될 게 있어. 뭔가요? 이 슬램덩크 만화 관련해서는 그게 뭐냐 빛이야 빛. 제가 예전에 항상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보량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슬램덩크 항상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슬램덩크 보시라고 아무 책이나 빼서 보면은 명암이랑 양감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이번에 얼마나 그거를 참고하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도 제가 이거 마지막 거 2002년판 완전판 2002년판 완전판 5,000원 없겠지만 5,000원짜리 또 열받네. 끝나고 이 얘기 해야겠어. 책판형 씨. 그치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걸 펴서 아무 페이지나 펴서 보면은 명암이 없어요. 맞아요. 형태 중심이야. 그러니까 명암이 당연히 아주 최소한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명암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태 중심이거든요. 형태 유지를 위한 명암만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들 착각하는 게 슬램덩크 하면은 되게 작화력 엄청나고 그 막 양감 명암 다 표현돼 있고 이런 걸로 이게 추억 보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 화력이 이제 화려하니까 그 필력이. 근데 사실 잘 보면 뭐냐 형태 중심인 거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읽기가 너무 편해. 왜냐면은 만화의 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 이러면 뭐 여기 서태웅이나 여기 감독이나 사랑에 나오는 얘네들이 뭐냐 어떻게 피부가 어떤 색이며 사실 피부색은 다 다를 거냐 원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고 만화는 언제나 사실 이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냐, 뭘 어떻게 할 거냐를 전하는 데 더 집중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컬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 슬램덩크는 빛을 정말 아끼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가끔 이제 빛을 쓸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지금 여기 있네. 이거는 24권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거긴 하지만 어떤 순간 이제 암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게 어디가 있을까?
등 강백호 등 그것도 암전 쓰고. 채- 채치수? 그쵸? 예. 채치수도 채치수도 그렇고.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여기 그냥 이거는 24권에서 서태웅 부글부글하는 여기. 장면도 뒤에 아마 암전일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페이지가 였나? 잠깐만.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에 거시지 아니라고 하는 직전에 이 장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과거 회상이고 누워서 등 아파하면서 그치. 과거 생각하는 장면. 하다가 갑자기 넘겼더니 좋아합니다 고백하는 이 펼친 페이지로 생각 속에 최소연이 농구 어, 좋아하세요 이러는 그치. 장면이죠. 그치, 이 장면. 안경 선배인데 지금. 근데 이 장면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거는 엎드리고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작가가 필요한 순간은 갑자기 조명을 쏴. 농구장이면은 사실 되게 밝은 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념에 젖거나 혹은 뭐 심리 상황에 따라 빛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량을 올려요. 집중시키는 거지 멈추거나.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한 완급 조절을 엄청나게 잘한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람은 사실 묘사가 뛰어나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안 한다는 거지. 예. 선택한다는 그렇죠. 게. 선택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 논조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저는 중점을 본 게 뭐냐 1권과 24권의 변화 이걸 좀 중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1권 초반부터 마지막 제가 아까 앞서 봤더니 생각보다 이 만화에 대한 철학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더라고. 그게 아까 되게 좀 의외였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실력도 늘었고 훨씬 더 유리해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권에서 소연이랑 채치수가 집에서 채치수가 집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108페이지 최소연이 앉아서 하는데, 강백호라는 1학년이 그치. 있고 이런 근데 얘기하는 이렇게 거. 갑자기 인물이 컵밖에 나와 있는 이런 약간 좀 귀여운 연출 되게 소년 만화 같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거죠. 그치.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안 하긴 하지만은 이때도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만화 칸을 열고 닫고 그리고 언제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길게 해야 되고 눕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꽤나 잡혀 있더라고 철학이. 그래서 사실은 1권에서 이거는 딱 하나만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133페이지예요. 1권에. 이거는 이제 2002년 완전판인데 이게 뭐냐면은 채치수가 이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강백호가 그 공을 오히려 자기가 뺏고 채치수를 집어 던지면서 슬램덩크를 딱 이렇게 하는 성공을 하는 장면. 이 장면 되게 맞아. 하이라이트지 1권에. 근데 이 장면에서 재밌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133페이지. 골을 골대 안으로 하는 장면.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카넨과 만화 연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1권부터 어쨌건 완성돼 있진 않았어도 엄청나게 숙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특히 일본 만화는 그 고등학생 때나 20살 초반에 데뷔를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초기작들 보면은 되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번잡스러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칸에 대한 태도나 연출에 대한 태도가 작가마다 다 너무 안 잡혀 있고 공부를 하면서 시작해. 약간 인턴인데 바로 그냥 본진에 뛰어드는 거지.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랐던 거는 예전에 봤으니까 예전에 봤으니까 1권이 과연 얼마나 별로일까 얼마나 그 진폭이 클까를 약간 기대하면서 궁금해서 펼쳤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게 좀 그때도 어려웠어. 있었다는 예.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130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30페이지 보면은 뭐냐면은 골을 골대 안으로 하는 이 장면.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칸이 왼쪽으로 트여 있잖아요. 그리고 위아래는 닫혀 있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 펼친 페이지는 또 닫혀 있고 맞아. 안쪽에. 근데 요거는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게 요 당시에는 요런 걸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만화 중에 무조건 안쪽이 닫혀 있는 만화가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펼친 페이지라 인쇄에 대한 실수나 이런 거가 생길까 봐 아예 그냥 다 닫아버려. 이런 경우도 말릴까 있어요. 봐. 예, 완전 펼친 페이지가 아니잖아.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위아래를 닫고 왼쪽을 열었다는 거야.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사방을 다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닫았냐? 당연한 거지만 다음 페이지 때문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동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우선 효과선도 없고 정적인 순간이고 뭐냐 이 페이지가 할 일은 뭐냐 다음으로 잘 넘기는 거 한 템포 죽이면서. 근데 뭐냐 조금은 답답해야 돼. 왜냐 하이라이트는 애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니까. 근데 다음 페이지는 뭐냐 다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면은 숙지를 하고 있어.
예.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사실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 앞쪽에서도 여기 이건 내가 사진을 찍어왔구나. 어쨌건 이권에서 뭐 이건도 어쨌건 이 사람은 여기서 보여주는 없으니까 칸을 닫고 여는 거에 대해서 1권부터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사성 칸뿐만 아니라 이게 노련하거나 숙련되진 않았어도 1권부터 어떤 철학이 분명했다. 그거는 제가 이번에 보면서 감탄한 부분. 이 사람은 참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토양이 세팅이 돼 있어서 24권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권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예. 그거가 좀 재밌었다 저는. 예. 근데 시작하기 전에. 가만 생각해 보면 편집자 입장에서 농구 만화 필패인데 농구 만화를 하겠다고 이 작가가 찾아왔을 때 방금 말했던 그런 기본기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작가다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 놀란 게 여러분도 아까 동의했지만 너무 재밌잖아 일권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잘하는 좋은 만화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봤는데 어떤 만화는 좀 봐도 그냥 지나가는 만화가 있고 어떤 만화는 뭔가 보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시선을 잡아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선 이동을 자연스럽게 시키면서 만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재밌냐고 빌려서 봤더니 되게 유명한 만화였고 그런 경우 꽤 있잖아. 왜냐면 이유가 있는 거지. 좋은 만화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프 편집부가 유명하잖아요. 아마 당연히 알아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앞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카멜레온 자일이라고 원래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좀 스스로 뭔가 부침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꽤나 완성돼 있다. 일본에서. 그게 좀 재밌었다 이번에. 말하기 앞서. 빛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산왕전에서 이제 저는 일단 서사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을 만난 거죠. 채치수도 그렇고 특히 저는 포지션별로. 신현철이 형이 철이죠. 신현철 동생이 신현필. 더 덩치 크네. 그렇죠. 신현철이 진짜 저는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인상이. 그러니까는 농구를 그래도 아마추어로 해본 입장에서 센터부터 스몰 포워드까지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캐릭터가. 근데 그걸 다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고 그걸 다 해므로써 경기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뛰는 그 캐릭터가 그리고 채치수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뭐가 약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약점을 너무 쉽게 간파하면서 채치수는 골밑으로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치. 그거를 거기서 간파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그리고 그 채치수가 그 신현철한테 막혔을 때 연출 있잖아. 뒤에서 손 이따만한 신현철 막고 손이 있는. 딱 맞아. 막고 있고. 23건. 그 장면도 기가 막히지. 그런 그것도 연출이. 그 장면도 사실은 이게 원래 안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슬램덩크 끝에 와서는 이상한 걸 하기 시작해요. 이 작가가.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약간 무슨 미륵손처럼 넌 내 손 안에 있어는 것처럼 주성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근데 그 손에 이제 엄청난 거대한 손에 막혀가지고 못하는. 근데 그것도 사실 암전 속에 있거든요. 맞아. 특이한 시공간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미 본능적이었건 인지를 했건 이미지를 체험하는 예술이구나. 이 만화가 이 심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사실 이 앞에서는 그런 장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산왕전 이전에는. 근데 그걸 하면서 눈치를 챈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베가본드랑 리얼에 그런 걸 쓰기 시작하거든요. 베가본드에서도 뭐 예를 들면 과거로 넘어갈 때 갑자기 꿈속에서 넘어간다던가 리얼에서는 그거 달리다가 갑자기 부서지는 다리가 부서져가지고 땅 속에 막 들어가잖아. 뭐 꺼먹게 되면서 그런 장면이라던가 이거를 이미지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되게 잘 다루기 시작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그쵸. 있는 느낌. 근데 약간 그건 추상이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현실 기반의 무언가인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건지 아니면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괜찮네라고 생각이 발견한 거지.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엄청나게 아마 쾌감이 있었을 거야 스스로. 그럴 수 있어. 맞아. 왜 이거를 사실은 이게 알게 되거든요. 독자도 쾌감이 이제 있어요. 이거다. 근데 그걸 아마 당연히 느꼈겠죠. 이노 다케이코 스스로도.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제가 추측해 보기에 최고의 장면은 정우성이 그러니까 처음에 북산이 다시 쫓아가잖아. 처음에 올코트 프레스 당해가지고 20점 차 돼서 다들 뭐 이러고 있을 때 백호군 일로 와보셈 이런 다음에 네가 리바운드 잡아줘야 돼 해서 그걸로 3점 슛으로 점점 쫓아가나? 그때
이제 정우성이 개빡쳐가지고 그치. 나한테 공조 어. 이러고면서 나한테 공조가 아니고 서태웅이 이제 그때 슛을 넣으려고 서태웅이 여기서 흐름을 바꾼다 이런 느낌으로 슛을 넣으려고 할 때 정우성이 와 진짜 나는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힌데 맞아. 그러니까 북산에서 가장 하이스코어인 사람을 수비했어. 그리고 그 공을 자기가 잡았어. 그리고 북산의 모든 선수들을 자기가 다 제끼고 슛을 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출을 잘 보면은 화면을 되게 크게 쓰는데 정우성이 서태웅을 막아서는 장면과 그리고 북산고 선수들을 지나치는 장면들을 보면 칸들이 다 삐뚤빼뚤해요. 다이나믹해요. 물론 그 채치수를 이렇게 옆으로 드리블해서 넘겨가는 장면은 되게 그 장면이 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하게 그치. 했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강백호가 막아서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개똥슛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보면 개똥슛을 하는 장면부터 골이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칸이 굉장히 정갈해요. 맞아. 근데 그때 보면은 암전돼. 음. 왜냐? 거기서부터의 그 칸은 정우성의 심리 상태인 거야. 맞죠. 나한테는 정우성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항상 해왔던 거고 아무도 막은 적이 없고 들어가는 게 확실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 앞까지의 드리블은 뭔가 내가 막힐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이나믹한 걸로 막 가다가 그 장면을 보면 골이 들어가는 장면은 칸들이 다 직사각형 형태로 맞아요. 폭 탁 내려가고 썩소 보여주는. 나는 그 장면 보면서 그치. 와 이 사람 미쳤다 진짜. 그리고 동시에 가장 부침이 많았던 슛이지. 그리고 정우성한테. 북산 5명 다 해도 정우성한테 안 되는구나. 이걸 한 번 더 보여줘요. 그 그래. 전까지는 막강하다는 신현철이 빌런이야. 네. 신현철한테 다 막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구나. 정우성이다. 이게 근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정도 배틀물 혹은 기본 헐리우드식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게 기본이거든. 처음부터 세게. 그러니까 뭐냐? 결국 북산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뭐냐? 가장 이들이 이기기 힘든 가장 강력한 절대자로서의 연출을 처음에 딱 심어놔야 마지막에 가서 쾌감이 강하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면에서 그런 거죠. 서사의 밀당이라든지, 아니면 연출로서 그 뭐 약간 정적이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리꽂거나 그 쾌감 네. 느껴지는 그런 씬의 연출이라든지, 맞아요. 특히 막 효과성 같은 것도 진짜 과감하게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효과적으로 쓰니까 되게 만화적이죠. 진짜 보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연출이 도드라지는 건 거죠.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웹툰 시대에 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슬램덩크가 굉장히 큰 효용력을 가지는 이유가 뭐 서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대부분의 만화들보다 칸을 굉장히 크게 그려요. 맞아요. 그리고 명암이 과감해. 없기 때문에 실루엣으로 결국에는 그 쉐이프라고 해야 되나? 형태. 형태의 감으로 독자들한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식시키는 건데 그게 핸드폰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볼 때 작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정보량은 줄이는데 얼마나 퀄리티 있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예전 출판 만화 형태의 칸으로 나눠서 3단 3컷 구성으로 하면은 스마트폰을 보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스파이 패밀리나 체인소맨 이런 것들 보면은 맞아요. 엄청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 3단인 경우에는 3단으로 갈 거면 한 컷을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컷이 작아지면 컷을 좀 키우면 옆에 컷 한 2컷 정도에서 끝내거든요. 한 단에서 화면을 크게 판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는 얘기를 좀 하자. 왜냐면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되게 좋은 걸 얘기하셔서 이제 좀 약간 세밀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가장 유명한 장면. 마지막 장면.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이제 정수라서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건 있어. 대신에 제가 이번에 안 건 뭐냐? 1권부터 하던 거를 완성시켰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1권에 할 때는 좀 달랐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를 성장시켜서 완성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기조가 있었던 거를 너무너무 잘 수정해서 완성시킨 게 마지막 권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약간 이와키 토시 같은 거죠.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쵸. 그거를 그쵸.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를 그쵸. 계속 실험하는 관계였다. 근데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균형파면서 정석파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와키 토시 거랑 다른 건 뭐냐면 속도야. 속도를 얼마나 항상 완급 조절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장면 이제 그 완전판에서 뭐 페이지도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 그 10번은 장면? 이미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한마디로 마지막 단계. 음. 이명헌의 게임 운영에 모든 걸 맡긴다 이 장면. 대사만 말해도 다 알 거야. 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우선 첫 번째는 시선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선 이동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중요하니까 오른쪽 왼쪽을 이 사람이 숙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지금 이 보면은 고개 고개를 돌리는 것도 오른쪽 왼쪽이야. 그래. 왜냐하면 따라가야 돼서. 그래서 다 오른쪽 왼쪽이에요. 왜냐면 빨리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 와중에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성이 공을 잡고 이제 막으러 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서태웅이 막아설 때는 서태웅이 장면이 이제 시선의 반대 방향이죠. 막는 역방향 쪽이요. 막는 장 왜냐 막는 쪽이니까. 맞아. 하지만 속도는 줄이면 안 되니까 가장 작은 칸. 그러면서 다시 또 오른쪽 왼쪽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냐 정우성이 슛을 쏘니까는 시선이 약간 미묘해져. 그리고 나서 이제 슛을 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왼쪽이긴 하지만은 정면에 가까운 시선이 좀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물에게 많아지면 느려져. 예. 그래서 느껴지는 게 이것도 이제 방아쇠 효과도 대단해. 뭐냐면은 공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쏴요. 정우성이 이 시선 보면 그럼 그걸 다시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 예.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끝났어. 게임이 아니라 이번 턴이 끝났지. 그러니까 이제 정우성이 9초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골을 넣은 거야. 근데 그 순간 이제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강백호가 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떠냐?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 근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른쪽 왼쪽이야. 왜냐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오른쪽 왼쪽이야.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강백호가 뛰는 장면과 그 다음 장면은 강백호의 얼굴이 튀어나오고 이 장면인데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위아래까지 신경 써요. 뭐냐면은 이 슬램덩크가 대단한 건 왜 그러냐면은 콘티를 한 번에 전체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어. 하나하나 짜가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하나 짰긴 했지만 전반적인 조율을 다 해. 그래서 지금 이제 강백호가 뛰기 시작하고 나서는 아까 전에 사실 이연출 아까 똑같잖아요. 거죠. 오른쪽 왼쪽 단지 뭐냐 칸이 좀 더 커졌어. 아까 전에 4명이었지 3명이야. 그런데 이번에 어떠냐면은 이번에 뭘 하냐면은 아까 전에는 다른 게 아까 전에는 기본적으로 수평과 수직의 이동인데 그러니까 수평의 이동인데 이제 수직의 이동도 일어나기 시작해. 더 격렬한 거지. 더 다급해진 그치. 거지. 근데 이번엔 그래서 뭐냐면은 이 3명이 뛰어가는 장면이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내려가. 근데 이제 내려가면 어떠냐? 당연히 다음엔 올라가. 이거를 끊임없이 다 인지를 해. 그래서 다시 오른쪽 왼쪽. 근데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 맞긴 맞지만 오른쪽 왼쪽 넘어가는 와중에 서태웅이 이제 공 달라 그러고 칸 쪼개지면서 살짝 느려지긴 하는데 오른쪽 왼쪽. 근데 여기서도 정우성 이제 서태웅이 공을 받고 오른쪽 왼쪽 할 때 서태웅이 정우성한테 달려갈 때 어떠냐면 살짝 올라가 있어. 예. 그리고 정우성이 왜 오른쪽에 서 있죠. 그렇죠. 왼쪽에 왼쪽에 서 서 있죠. 있지. 왜냐 막아야 막으니까.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왼쪽인데 살짝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냐? 내려갈 거란 뜻이야. 근데 내려간다는 게 여기서 왜 내려가냐? 결국엔 서태웅이 되게 중요한 점프를 할 거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꾸로 짰다는 거예요. 콘티를 처음부터 이걸 상정한 거야. 저건 지금 봤네 나도. 네. 와. 처음부터 봐봐요. 이거는 서태웅이 엄청나게 막혀서 큰 위기에 있을 거를 상정하고 올라가잖아. 그럼 내려가야 돼. 그럼 뭐냐? 앞에 장면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이거를 기본 상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요. 다시 이제 애가 공을 털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제는 더 막혀야 되니까 어때요? 기울여. 그렇잖아. 그치. 이거 어지럽잖아. 누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에서 왼손을 거듭봤는데 오른쪽 왼쪽.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공 주고 오른쪽 왼쪽 계속 이제 속도와. 근데 단지 쪼개지면서 이제 느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종무랑 맞아서 끝. 네, 오른쪽 왼쪽. 야, 씨. 근데 이거는 이제 시선 이동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명헌 여기 다시 또 이명헌의 게임 운영의 모든 걸 건다로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기 돌아가면 예를 들면 우선 첫 번째로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칸의 형태인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 장면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명헌의 게임 운영의 모든 걸 맡긴다 다음에 다음 장면에서 신현준과 정우성 사이에 그러니까 이명헌의 손이 있어. 근데 이 칸이 이 세 개 동시적으로 있는 이 칸이 연출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만화가는 기본적으로 칸을 선형적으로 쓰고 싶어해요. 비선형적으로 쓰고 싶어하지 않아. 근데 이 이노ue 타케코는 뭘 하냐면은 선형적인 것도 잘 쓰면서 동시에 비선형적인 칸도 잘 써. 그러니까 이 칸은 뭐냐면은 신현준과 정우성과 이명헌의 손이 동시적으로 와. 칸은 세 개인데 하나의 그림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잘해. 근데 이게 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칸의 크기가 어떠냐? 작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균형 있게 잘 잡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위에 말한 거에 부가 설명인 거죠. 다 지금 이명헌 손을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손을 이 칸들 위에 얹히지 않는다니까. 그죠. 저런 컷은 잘 없죠. 그치. 왜냐? 선형적으로 그리고 싶어 하거든. 우리 음. 모두는. 근데 이거를 중요하지는 않은 거야. 근데 하지만 필요하니까 넣은 거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작가가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칸을 쓸 때 지금 이게 뭐냐면 정보량을 이게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할 때는 정보량 갑자기 칸을 쪼개기 시작하고 아닐 때는 넓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엔 마지막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가장 유명한 왼손은 거들 뿐 근데 이 왼손은 거들 뿐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싶냐면은 그 제가 이거를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뻤어. 왜냐면 나만 깨달았거든. 제 안에선 최소한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국에는 좋은 만화라는 거는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슬램덩크에서 그 강백호가 말하는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장면은 여러 가지로 함축적이잖아. 사실은 이 친구 노력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하고 북산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이게 말로만 우리 사실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탐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입을 다물고 있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상한 저번에도, 거잖아. 모든 만화는 이런 장면에서 입을 조금이라도 벌리고 있거든. 왜냐?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왼손은 거들 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육성이에요. 육성. 독백이 아니라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슬램덩크의 이 장면에서 강백호는 어떠냐? 입을 다물고 있어. 다물고 있을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지. 잘못된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당연히 독자들이 이걸 보면서 틀렸다. 작화 잘못됐어. 이거 누가 그렸어. 이러지 않거든. 근데 왜 입을 다물었을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고 싶냐에 가까워. 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걸까? 독자 보고 네가 읽어라.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네 안에 있는 강백호의 음성으로 읽으면 되니까 저기서 저 입은 굳이 그쵸?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비슷한 건데 생각해봐요. 이게 이 작화를 할 때 왼손은 거듭이라는 대사를 할 때 이 그 이노ue 타케코는 당연히 이거는 고민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을 건 모르지. 본인이 아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맞다는 건 알았을 거야.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만화는 현실 기반이고 무슨 공각기동대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왼손은 거듭 이렇게 서태웅한테 텔레파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왜 하고 싶었을까가 중점이야. 이노ue 타케코는 왜 이 순간 입을 담은 이 얼굴을 그려야만 했을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약간 입 벌리고 얘기하는 거가 안 맞다고 생각한 거지. 네, 안 왠지 맞다고 모르겠지만 생각할 때, 그게 뭐냐? 되게 심플해. 뭐냐? 이게 더 멋있으니까. 안 예뻐서. 안 예쁘기도 하지만 뭐냐면 이 순간 딱 이렇게 이 다물고 되게 뭔가를 다짐한 이 강백호의 어떤 결의에 찬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왼손을 거듭뿐이라는 이 말이 동시적으로 있길 바란 거야. 이 대사를 마무리한 거건 내뱉는 거건 뭐건 상관없고 이 강백호가 갖고 있는 이 표정과 이 아우라와 이 대사를 동시에 넣음으로써 이게 어떤 거냐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만화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만화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만화적인 순간이야. 예전에도 네. 저희 만화 클래식 녹음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한번 나왔던 얘기하셨어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막 하다가 한번 영화라고 생각해봐요. 영화를 생각하면 우선 대사를 쓸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이러면 이수연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뭐 누가 있을까? 김수연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뭐 이재훈이
왼손은 거들 뿐. 우선 입이 움직이는 것도 싫고 음. 그 대사를 농구 한참 하고 있는데 왼손은 거들 뿐 하는 것도 웃겨. 그래. 입 그러니까- 안 벌리면 나레이션이고. 그치. 근데 나레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복선으로 깔아놔야 될 게 있어. 각색을 해야 되지. 뭐냐? 뭐 서태웅이랑 강백호가 뭐 사실 눈빛 교환을 하자. 그 순간이 오면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각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지. 우리가 상상하는 슬램덩크가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 설명돼. 사실은 이상하지도 않고 독자가 이걸 보면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이 되게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만화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거를 계속 봐가면서 당연한 거지만 위화감이 전혀 없잖아. 그렇잖아요. 맨날 보면서 이렇게 맨날 뭐 칸 연출을 막 보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이상한 거야. 봤더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만화적인 순간이다.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러니까 이 왼손은 거듭부이라는 이 대사가 이미지면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말풍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더 얇아져. 이게 이 장면이. 그러니까는 이게 실사를 기반으로 한 그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되게 초현실적인 장면인 거지. 되게 만화적인 순간. 주제를 담은 이미지. 예. 엄청난 장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엄청나게 유려한 연출 속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선 이동을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흘러가게 하고. 그런 와중에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건 거죠. 약간 중심을 네. 잡는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경기 자체도 그렇고 이 스포츠물 자체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휩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맞아요. 이제 끌려갈 수가 있는 맞아요. 건데 그 와중에도 이제 놓치지 않는 딱 거라는 멈춘 말씀이죠. 거지. 예. 그러면서 이 순간 이 대사를 할 거는 정해져 있지만 과연 나는 이 순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전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단한 선택을 한 거죠. 잊을 수 없는 탁월한 선택이죠. 대단한 다시 이거 봐도- 말고 물론 할 얘기 많지만은 멋있다.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장면들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펼쳐도 그치. 얘기할 수 엄청 많아요. 네, 맞아. 뭐 이런 흰색 장면 같은 것도. 그치.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거의 뭐 20페이지 정도 되는 장면인데 아까 이명헌의 운영을 맡긴다. 20페이지가 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앞에서 사실 이 책의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앞에서 이 장면이 아니라 정우성이 넣는 장면이 있고요. 일이네 이거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대사 이 중간에 예를 들면 이명헌의 운영을 맡긴다라던가 이렇게 중간에 대사가 조금은 있는데 뭐냐면 이 앞 장면에서도 그렇고 대사가 그러니까 여기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없어져. 서태웅이 넣고 정우성이 넣고 다시 강백호가 넣으면서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대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라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만화가 없었어. 그죠. 그래서 모두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왜냐면은 정신 차려 보니까는 내가 이 만화를 다 본 거야. 말 만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만화란 건 어쨌건 읽는다는 태도가 있거든요. 보는다는 태도도 있지만 텍스트를 읽어야지. 그치. 내가 이걸 읽는다라는 태도도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 그 드래곤볼이랑 이게 쌍끌이를 했단 말이야 이 당시에. 이게 놀랍지 않아요?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가 같이 연재되고 있었다는 게. 진짜 완벽한 최고의 시대. 시대였네. 골든 에이지다 그쵸.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건 드래곤볼은 좀 더 상업적이었고 좀 더 예술적이었어 슬램덩크가.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당시에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은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24페이지 주간 연재잖아. 분량이 많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도 있고. 근데 봐봐요. 24페이지를 봤는데 대사가 한 마디도 없고 다음 주야. 한번 끝났어. 상상을 해봐요. 의성어 의태어도 없어. 아니 그냥 막 보고 있는데 대사가 하나도 없고 다음 주래. 그리고 다음 주를 봤어. 근데 다음 주도 뭐가 아니면 대사가 한 마디도 없고 또 다음 주래. 그래서 그 당시 진짜 엄청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되게 모던이 끝나고 현대 만화로 넘어오는 사실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사 중심의 그리고 그 클래식한 것들을 이제 벗어나는 어떤 선언적인 만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 당시에 이게 뭐냐 이미지가 있는 예술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체험시키는
거의 어떤 면에서 현대에서의 첫 만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거 딱 봤을 때 되게 놀랍잖아.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만화들처럼 막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한 건 다 전하면서 보고 났더니 만화 끝나 있어. 그 장면 시퀀스가.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대사는 왜 넣었을까? 뭐요? 이명헌의 운영에 모든 걸 건다. 그게 꼭 필요했을까? 완급 조절이죠. 끊는 거지. 그런가? 마치 쉼표 같은 건가? 그렇죠. 왜냐면은 그 심표를 언제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저 10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네, 그래서 제가 할 그거랑. 얘기가 그 사실은 이제 많지만은 그 지금 할 얘기랑도 연결됐던 건 뭐냐 이 콘티가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서태웅이 넣고 정우성이 다시 역전하고 다시 강백호하면서 끝나는 요거가 한 덩어리다. 같이 네, 짰다. 그 콘티를 시퀀스가. 콘티를 한 번에 짰다. 음.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강백호가 다시 해서 서태웅 주고 서태웅이 넣었어. 그래서 역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 대사가 나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서태웅이랑 정우성 사이 어디 갔어? 아 이걸로 끝이다. 여기 말고 여기서 나온 다음에 그치 여기서 그리고 나서 강백호.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는 게 뭐냐면은 잘 봐요. 여기서 서태웅이 강백호가 뺏은 걸 서태웅이 넣고 나서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마치 끝난 기분이 들잖아요. 여기서 이겼나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냐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새로운 시퀀스가 시작되면서 정리를 시킨 거죠. 다시 한 호흡 멈춘 다음에 자 다시 일단락하고 다시 좀 준비해. 이게 사실 아니야. 전 그래서 앞에 그 도코치가 네. 두근두근하는 의성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좀 고민이었어요.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대사 의성어 의태어가 없는데 그렇죠. 굳이 그 지점에서 왜 네. 두근두근 넣었을까? 근데 한 덩어리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명헌 나서 쪽도 그렇고. 원래 호흡대로라면 뭐냐 여기서 정우성이 넣었잖아. 넣고 나선 사실 원래 더 있어야 돼. 원래는 여기서 대사 뭐 한마디를 누가 하던가 그지. 항상 하는 준호 선배나 뭐 안 선생님이나 도 감독이나 근데 여기서는 뭐냐 왜 안 넣냐 이제 마지막이거든. 그지. 그러면서 저건 이해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를. 여기 끝까지 뭐냐 그리고 또 마지막 대사는 누구냐 강백호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아낀 거지. 활용 점정으로 예, 찍기 예, 위해서 예. 기다린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태웅이 넣으면서 역전하면서부터 정우성, 강백호까지는 사실 한 덩어리의 콘티다. 예. 그런 면에서 이건 정말 대단한. 수업할 때 저 장면을 학생들한테 PT로 좀 보여줬어요. 교육용이니까 네. 교육용으로 보여줬는데 애들이 진짜 감정이입하고 보더라고. 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기기만 했어. 스페이스만 찰칵 찰칵 이렇게 넘기는 애들이 갑자기 장면 나올 때마다 이러면서 그래. 보는 거야. 약간 맞아요. 헉 하게 된다니까. 이 장면은 심지어 알고 봐도 재밌죠. 맞아요. 그치. 예. 그래서 뭐 스포일러도 아니고.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정우성, 서태웅 엎치락 뒤치락 그 장면부터 이제 점점 고조시켰다가 네. 이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그게 묵직하게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레퍼런스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면 이 만화 이후에 대사가 없는 여러 페이지를 걸친 시퀀스 연출한 만화가가 나오기 시작해.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좀 괄목할 만한 만화가 뭐가 있냐면은 총몽이에요. 총몽의 초반 장면에 보면은 초반이 아니지. 초반 일부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3권인가 2권인가. 거기서 저슈건이 이제 되게 갈리랑 중요한 관계잖아요. 영화에서 좀 이상하지만 근데 이제 그 저슈건이랑 이제 최후의 결투를 펼치고 1부가 끝나는 모터볼 경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모터볼 경기 장면에서 그 에피소드에서는 그 저슈건이 그 주인공이지. 그래서 맞아. 뭐가 있냐면은 뭐 저슈건이 이제 그래서 대사를 해요. 이제 마지막 왜냐면 걔 이제 시한부 인생이거든. 얼마 안 남았지. 마지막 어쩌고 하면서 이제 모터볼 장면이 딱 시작되는데 거의 한 10페이지 동안 대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좋은 작가들은 이거를 되게 자기 걸로 잘 승화시켜. 아닌 사람들 따라하기 바쁘고. 근데 이거 총몽은 너무 좋은 애야. 어떠냐면은 이 장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되게 빠르잖아요. 빠르되 그 속도를 죽이는 거는 줄여가면서 속도는 안 늦추되 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중요한 장면을 짧게 그린다던가.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총몽의 그 저슈건과 그 갈리의 최후의 배틀 모터볼 배틀에서 어떠냐면 처음에 딱 펼치면은 느려. 이 만화는 그 총몽에서는 그 대사 없는 10페이지의 시퀀스에서는 대사가 없는데 시선 이동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야.
뭐냐면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뭐냐 각 장면에서 예를 들면은 그 장면에마다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멈춰 있는 거지. 부서지고 있다던가 모터볼을 막 잡으려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콜라주처럼. 그거를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잘 바꿨구나.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는 있어요. 약간 초석을 다진 느낌인 건 거죠. 초석이면 그쵸. 슬램덩크가. 초석이면서 약간 선언적이었지.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치. 거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거든. 되게 클래식한 만화 연출. 그런 면에서 이제 와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현대 와서는 현대란 말도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컨템포러리한 연출 같은 거를 하는 작가 중에 누가 있냐면은 뭐 체인소맨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체인소맨 워낙 유명하니까 예를 들면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옥 장면 지옥 장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칸의 밖과 안 그걸 이제 악마와 지옥과 인간 관계를 이렇게 다 나누거든. 그래서 악마의 손이 딱 들어오는 거는 칸 밖에도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인간 사회 밖에는 신의 영역. 사실 작가지 그게 그런 태도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컨템포러리한 만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가 극대화된 이미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아이어머 히어로 아시죠 만화 하나자와 캥구 있잖아요 보이즈 온 더 런. 근데 그 아이어머 히어로 1권만 봐도 돼요. 1권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찌질한 만화가 지망생이잖아. 어시를 하고 있는. 근데 취미가 총을 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좀 무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만화 그러니까 라이벌 친구지.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남자친구인 주인공한테 너도 좀 뭐 열심히 해 하면서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아마 니카타였나 걔 만화 좀 한번 봐봐. 걔 잘하니까. 그러면서 약간 되게 무시하는 장면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 여자친구 잠들고. 그러면서 그 친구 만화를 막 꺼내서 봐. 그러면서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재밌다. 되게 찌질하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되게 이상한 갑자기 아침 장면이야. 아침 장면인데 이제 일어났어 이런 거예요. 달걀말이 막 달걀말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남친구 일어나고. 근데 그 장면과 마지막에 재밌다 하는 이제 잠들기 직전에 재밌다면서 컷되거든요. 그 다음 장면이 아침이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은 되게 이상한 숲 장면이 한 페이지 전체로 있어. 그러니까 호흡적으로 이상한 거지. 여자친구 잠들고 있고 남자친구 주인공은 재밌다고 컷돼. 그럼 다음 장면에서 어떠냐면 그냥 아침 먹는 장면이 되잖아. 일어났어. 달걀말이 했어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펼친 페이지에 전면 페이지 하나를 써서 이상한 어두운 숲이 있어요. 좀 뜬금없지. 근데 예를 들면 무슨 꿈 장면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예를 들면 그 다음 그 숲 장면이 나온 다음에 꿈에서 깨면서 아침이네 이런 장면도 없어. 그냥 그 숲 장면이 있고 그 숲 장면 위에 달걀말이라고 이렇게 있어. 달걀말이. 그리고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달걀말이 먹어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이 숲 장면은 마치 뭐지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연출이 있거든요. 1권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거냐면 사실 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준 총정리한 장면. 아니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그 숲이 앞뒤 상황도 설명도 안 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넣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무의식적인 연출이거든요. 그거 아닐까? 그 남자 애가 뭐 마음 상태를 좀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봤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장면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비 만화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비 만화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연출적으로. 그죠. 마지막에 1권의 마지막에 가서 알 수 있거든. 이 작가가 잘한 게 뭐냐면은 권 단위로 연출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왜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연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 단위로 연출하기가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 작가는 언제나 권 단위로 해. 보이즈 온 더 런도 그랬어. 그런 면에서 나중에 가서야 근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만화가 지망생 만화 같은데 보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기분 나빠 계속. 근데 그런 요소를 다 넣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컨템포러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재밌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생각에 사실은 저 멀리 들어가 보면은 슬램덩크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데스카 오사무가 한 그 만화의 신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이유는 수많은 어떤 칸에 대한 변주
클래식한 만화의 어떤 결국에는 그 해소가 모든 걸 해내버린 거에 대한 거 있었지만 이런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경험시키는 더 나아가 이걸 무의식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배어 있게 한다고 해야 되나? 라는 거를 사실 선언적으로 하는 만화는 슬램덩크거든. 그런 면에서 되게 기념비적이죠. 그렇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작품이라 그리고 끝내기도 잘 끝냈고 그렇죠. 그랬던 작품이라서 정말 사실은 여러 우연이 겹친 축복 같은 만화지. 진짜 그래서- 오각형이 있다면 다 예. 완전 오각형이 된 느낌. 근데 26년 만에 네. 작가가 원작자가 직접 각본과 감독을 한 그치. 극장판이 1월 2D도 4일. 아닌 3D로 3D로. 예. 성우도 바뀌어서 어떨지. 나온다는데 어떨 것 같아요, 다비님? 저는 일단 그래도 우리 예고편들을 좀 봤잖아 유튜브에서. 봤죠. 1차, 2차 다 나왔죠. 성우가 바뀌었대서 한국은 딱- 한국은 비슷한가? 한국도 한국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한국도 바뀌었고. 그래서 말이 많아. 바뀌었을 때 딱 봤을 때 저는 성우를 좀 애니를 많이 보는 편이니까 성우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바뀐 성우들이 약간 지금 중견 성우들이 아니고 약간 오호테라고 하는 최근에 막 뜨기 시작한 성우들이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4명이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 주연 중에서. 특히 메인 그치. 네, 메인이 특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이고 욕 많이 먹겠다. 일단 욕 먹고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컸고 그지. 이미 그러니까 불만 많으시잖아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우는 엄청 큰 존재니까. 큰 존재지. 그리고 또 특히나 슬램덩크 원래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보고 너무 원래 많으니까. 유지되기를 바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래서- 이게 계속 네, 그나마 실드가 쳐지고 있는 게 어쨌건 감독이 이노에 다케이코 본인이 한 맞아요. 거. 그래서 저는 감독이 어. 그분이라 그 작가라서 어.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애니메이션이나 원작하고는 진짜 엄청 다른 그치. 방향으로 이거를 어, 만들고 어, 싶었나 어. 보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네. 궁금증이 더 이노- 커지기도 맞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초반부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때 성우들이 뭔가 그 캐릭터를 완성시킨 거잖아. 혼을 불어넣었는데 그때 완성됐던 강백호 다른 성우들이 그때 완성됐던 캐릭터들이 지금 내가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하고 싶은 캐릭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우들한테 그 성우들을 모셔와서 그때 했던 강백호 서태웅이 아닌 사쿠라기나 센도가 아닌 다른 강백호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건 좀 무례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다 그쵸. 완성을 한 네. 건데라는 그치. 변명을 하긴 했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살짝 달라. 만화에서의 사람들의 분위기랑 애니메이션의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 좀 더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은 저렇게까지 경박했나 같은 장면도 있고 특히 강백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왜냐면은 나름의 보존값을 먹인단 말이야. 이 그 만화 만화를 볼 안에서는 때는요. 추억이 게다가 있으니까. 심지어 작가는 어떻겠어. 근데 TV를 틀었더니 막 와 이러고 있고 막 그러면서 약간 근데 얼마나 그게 근데 사실은 꽤나 닮아 있긴 하니까. 근데 이 작가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달랐는지는 이번에 보면 알겠지. 모든 건 진짜 보고 말해야 돼. 맞아요. 진짜 근데 확실한 거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모두가 보고 나서.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게 예매하셨어요? 아, 같이 본다면서. 우리 같이 본다고 해서 애미를 안 했다고. 뭘 혼자 한 그래요? 거야? 뭐 어제 1+1으로 팔길래 와. 개봉이라 했어요. 아 우리 넷이 같이 보기로 한 거 또 아니야? 보면 되죠. 또 보면 됐어요. 그래. 빨리 빨리 어제 오늘 잡아요, 오늘. 왜 네. 먹다가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네. 잡으면 되지 좋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근데 반응이 좋잖아. 모두가 막 일본 가서 본 친구도 있거든요. 보면 울었대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이제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게 근데 걱정인 거는 그냥 정말 노스텔지어 건드려서 운 건지 추억에 그걸 상기시키면서 아니면은 온 정말 건지. 그 와중에도 엄청 좋아서 운 건지 근데 그거는 좀 궁금해. 3D 지금 해놓은 그 컨셉이 3D 모델링인데 그걸 엄밀히 말하면 카툰 렌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3D로 바꿀 때 그 렌더에서 확 뜨고 나서 떠진 기법인데 근데 그게 노스텔지어까지 가기에는 좀 맞아요. 어려운 그래픽이에요. 네, 그렇죠. 음. 근데 이 얘기인 거지. 근데 어쨌건 정서는 계속 그때 생각 날 거 아니야 보면서 그치. 그때 산업전인데. 건드는 얘기. 예를 들면 에반게리온이 그런 거지. 에반게리온도 그랬잖아. 에반게리온이 마지막 그 도돌이표 그게 다카포. 근데 그게 완성도 약간 떨어졌어도 결국 전 울었거든요. 너무 펑펑. 근데 그게 근데 이런 거 있었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불강력적 저항할 왜냐면은 수가 없어. 이 세대가 끝났고 그땐 그랬지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맞아. 97년도에 좋았으면 좋겠어 나는. 일본 만화계를 정리하는 말 한마디가 그거였대요. 슬램덩크가 끝났다. 그러니까 원래 끝나면 일본에는 만화 평론가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그 올해는 어땠는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96년인가 끝났으니까 네. 97년도 초입 때 슬램덩크가 끝났다. 딱 그 한마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참 여러모로 상징적인 게 있지. 게다가 이 작가가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 어쨌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짝 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좀 예술가적인 좀 태도에 좀 작가적인 거에 좀 약간 이렇게 만화가보단 예, 다른 흠뻑 좀 젖어 계셔서 만화도 좀 약간 편하게 하시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뭐 얘기를 했지? 만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뭐 얘기하고 있었죠? 방금 전에 이수 작가님이 판권?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분이 모델링?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이 그 대중이나 작가 이외에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센스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아까 셀러가 끝났다 그 얘기에서 생각났던 건데 고등학교에 분필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이거는 다 틀려 오늘. 아니 저만 알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거가 딱 저는 실시간으로 연재되는 걸 봤잖아요. 끝났을 때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아사히 신문에 광고 낸 거. 신문 알아요. 자기 사비로 광고를 다 냈어. 그때 4억엔 들었다. 5명의 6천엔 아니에요? 그 기억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 사실 그분한테 맞아. 푼 돈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돈. 예를 들면은 그 광역시 있잖아요. 뭐 오사카 이런 것처럼 일본의 모든 시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5명 안에 항상 만화가가 있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지 일본에서 만화가는. 근데 어쨌건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딱 끝났을 때 완결하고 나서 사비로 딱 모든 전국 신문에 고맙다고 각각의 캐릭터를 실어가지고 전면 광고 그것도 전체를 빌어가지고 5명이 했어. 어찌나 그거를 다들 살려고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거든요 지금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했을 때 그 당시에 그것만 봐도 사실 뭐였냐면 이 사람은 그 되게 젊은 작가가 일찍 성공해서 센스 있게 잘 큰 느낌. 예. 사실은 어른들은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그것만 해도 되게 센세이션했죠. 예. 맞아요. 센스가 있어. 그냥 여러모로. 여러모로. 그러니까 약간 힙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캐릭터에서도 그런 게 티가 나는 그래서 거. 방금 말씀하신 센스가 있고 힙하기도 하고 그걸 잘 따라간다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번 극장판을 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주류를 잘 어느 정도는 소화하면서 만들지 않을까? 근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그 있잖아요. 그 찐찐한 이 애칭 느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러스트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일단 까봐야 아는 거고. 보고 어쨌든 판단합시다. 그래서 그 광고도 찍었었잖아요. 그 붓으로 그린 거 최근에는. 근데 그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무스 이제 헤어젤 이런 광고였는데 원래는 되게 옛날로 돌아가면 90년대에 연재 중에 풀로 다 작화를 한 그 이제 애니메이션 광고가 있어요. 파란 색깔. 그러니까 시세이동이었나 그거? 맞아. 작살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땠냐면은 그거를 그게 너무 기준이 된 거야. 저 퀄리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도 그래서 안 본 사람도 많아. 뭐야? 애니메이션 왜 이래? 그 광고의 그 퀄리티는 어디 갔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라 그 애니메이션 어찌나 컷아웃 같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인지. 그러니까. 근데 그건 풀 작화로 심지어 참여했거든 이노에 타케가 직접 그거는. 그래서 엄청 센세이션했었어요 그게.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도 잘했다라는 거죠. 센스가 그러니까 문화에서 그러니까 아이콘이죠 아이콘. 높아지고 있어. 그냥 만화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겠어. 가방맨으로. 아까 근데 판형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밥 먹으면서. 이 새끼들이 근데 이거 좀 그냥 작작 내라 이제. 그냥 오리지널 판형으로 32화짜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판형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끝내. 이제 이상한 판형 계속 내지 말고. 리뉴얼이 계속돼. 물론 완전 판형이 커서 그림이 크잖아. 그래서 좋긴 했어서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버전보다 뭐 커버도 단단하고 네, 그래서 그걸 여러 사긴 뭐 했는데 그냥 보기는 불편하지만 31권짜리가 그냥 제일 무난하니까 그 느낌으로 그냥 더 이상 뭐 옛날 거? 이상하게 내지 옛날 마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 뭐 뭐 아마 시장이 뭐돈 그 벌어야지. 작가가 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마케팅적인 게다가 면이- 우리 녹음하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 이번에 뭐요? 특집호 아, 아이기 점프 어. 복간 느낌으로 낸 거 15,000원짜리? 있잖아. 맞아. 근데 이미 구매했고 아니, 원소를 이미 구매했다는 게 지금 이미 알고 있었어. 진짜 너무 이미 알고 빠르셔. 지금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이미 구매했고 이미 원소도 구매하고 사고 있었어. 정발도 살 거라고. 깜짝 놀랐어. 다음 미학 탐구회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슬램덩크 보고 어땠는지 살짝 얘기하면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오늘 극장판 애니메이션. 저 이게 원래 슬램덩크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서 어쨌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포인트를 찝으면서 쭉 얘기를 한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12월 말에 마지막 2022년에 미학 탐구회 모이게 됐는데 일단 다빈님부터 오늘 올해 처음 영업 당하셔서 네. 이렇게 어쩌다가 여기 앉아 계시면서 스카웃을 했지. 그래서 최재훈 작가님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이제 하게 젊은 된- 피수열. 맞아. 근데 진짜 오타쿠야. 어떠셨어요? 사실 맨 처음에 3편 같이 하신 거죠? 네 올해 세 3편 편? 맞췄어요. 하교모토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맞아 하기오모토부터. 그때는 살짝 약간 어리둥절한 느낌이 있었고 맞아. 예. 그런 말도 좀 느낌이 아끼셨고. 있었고. 네 천계영 작가님 했을 때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번에 슬램덩크 할 때는 그래도 말을 조금 전에보다는 많이 하고 그래도 저도 좋아하는 만화기도 하니까 연말에 좋아하는 만화 다시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알아갈 수 있어서 저는 여러모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분들한테 어차피 끝내는 분위기니까 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덕담 한번 연말이고 해주세요. 이게 근데 아마 연초에 올라갈 거예요. 첫째 주에. 그치? 어. 이제 공인이야. 그런 것 좀 한 멘트는 준비하고 다녀야지. 대충 하셔도 돼요. 뭐 만화책 많이 보시고. 네. 아직 날 따라오려면 네. 멀었겠지만 네, 많이들 네, 네. 보시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보고 있고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도 연말이니까 만화 많이 보시고 슬램덩크 만화나 극장판 새로 나온 거 같이 보시면서 저희 채널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마치 준비한 말씀 것처럼 왜 이렇게 너무 잘하셔? 잘하네. 김나은 그러니까 작가님도 이제 네. 올해를 정리하는 멘트와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만화 클래식 미학 탐구회랑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 같이 읽고 얘기할 영광이었고요. 이런 말은 내가 아무 생각 없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같이 얘기할 무슨 영광이야. 영광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근데 표정이 보여야 돼 사람들한테. 영광이 너무 심하잖아. 저도 해놓고 뭔 아차했는데 뭔 글로리야, 생각이 안 나서 글로리는. 생각이 안 났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만화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내년에도 더 재밌는 만화 읽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최지훈 작가님도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 우선 마감 멘트 전에 저는 슬램덩크 얘기만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네. 네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아까도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과하지 않아. 정수야 정수.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하건 솔직히 영화를 하건 그렇죠. 뭘 하던 연출적인 어떤 미학적인 측면에서 완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만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꼭 보기를 추천하고 어떠한 웹툰보다도 재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안 사서 보셔도 되니까 이북으로 보셔도 되니까. 근데 이북으로 이북으로 이북 없어요. 이북이 아예 없어요? 슬램덩크는 아, 아직 처음 이노우에가 알았네. 이북을 안 좋아해서 아. 리얼은 그 패럴림픽 맞아, 기념으로 맞아. 내준 걸로 알고 너무 있어요. 마음에 들어. 역시 최고야. 관심 제가 가져달라는 이북 얘기를 왜 맛으로. 꺼냈냐면 만약에 이북으로 보더라도 펼친 페이지로 설정해놓고 봐라. 그 얘기를 무조건이죠. 하려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름다움 출판 만화의 아름다움이 다 있거든. 그치. 네. 근데 심지어 이노엔 타케이코가 나랑 마음이 통했네. 안 내렸어 심지어. 그러니까 안 냈어.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이 트위터 팔로워 만화가들 특히 일본 만화가들 팔로우를 해보면은 이 이북과 이북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출판 만화의 미학이 덜해지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추천하고 꼭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은
저는 올해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만화 클래식이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선 되게 열심히 했어. 처음으로 계획하고 업로드 왔죠. 계획하고 했어. 그리고 이게 새로운 멤버도 영입하고. 새로운 멤버도 있고 이게 의기투합을 좀 잘했고 무엇보다 더 계획보단 덜했어. 왜냐면 이제 데즈카 오사무도 원래 했어야 되고 이랬었지만 원래 그리고 초반에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가 엎어져서. 아 그렇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아니야, 난 중요해. 네, 내년에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좀 부침이 있었긴 했지만 잘 해냈고 그런 면에서 더 결실도 많았던 것 같고 사실은 또 구독자 수랑 좋아요 수도 많이 늘었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다비님이 되게 쌍끌이로 그렇죠. 큰 역할 하고 계시고 네. 대단해. 거의 지금 만화 클래식 간판 스타시잖아요. 치트야 치트키.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의미 있고 고마웠고 저기 영광까진 모르겠지만 감사했다. 감사했다로 정정할게요. 감사했고 그리고 특히 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게 참 되게 신기하고 고맙고 무엇보다 저는 좋은 게 웹툰도 좋아하시고 만화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좀 저는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보람 찼다고 해야 되나 올해. 그래서 내년에도 그리고 유효했던 게 저희가 계획을 짰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작가, 남성 작가 그리고 한국 작가, 외국 작가를 좀 잘 섞어보자 하면서 세팅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반응도 다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오늘 또 이런저런 회의를 하겠지만 내년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잘 잡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저희들끼리도. 네. 그리고 이렇게 슬램덩크처럼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전 그런 것도 세팅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탁월했어.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는 계획한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학탐구회가 잘 흘러온 것 같고 그리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고 많은 분들도 미학탐구회 사랑해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후원도 좀 해줘라.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어. 이제 후원해줄 때 됐잖아. 이 5만 원 돼야지 방송 들으시면 알겠지만 5만 원 돼야지 우리가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지금 2만 3천 원에서 멈춰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돈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그렇죠. 다들 올해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밝은 모습으로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학탐구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